자, 영업기간 10년 이후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. 임대차 보통 우리가 10년 보장받는다. 이거는 이제 갱신요구권 그 한도가 10년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10년이 다 지난 임차인이 나갈 때, 자, 나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 하겠다. 다시 말하면 신규 임차인 주선하고 내가 권리금 받아 나가겠다. 이런 이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과연 보장을 다 받은, 기간 보장을 다 받은 임차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. 학업심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됐는데, 어쨌든 2019년 5월 대법원 판결로서 일단락이 됐습니다.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겠어요. 자, 이 사안은 지금 그 당시 법이 5년짜리 사안이었거든요.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5년. 그러니까 2010년 10월부터 영업하다가 갱신이 돼가지고 계약 만료일이 2015년 10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5년이죠. 그래서 이 원고가 지금 임차인이죠. 원고가 임차인, 예, 그렇죠. 원고가 임차인, 그 다음에 피고가 임대인인데, 이 계약 만료 즈음해서 2015년 7월경에 다른 소외인과 권리금 1억 4천만 원, 4,500만 원, 예,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그런데 피고가 이제 이걸 거절했죠. 이거 공교롭게도 보면은, 이전 그 시간에 왜 방앗간 떡집, 또 그 법 시행이 2015년 5월이잖아요. 2015년 5월 시행일로부터 몇 개월 뒤에 계약 만기가 된 그런 사안이었고, 이 사안도 보면은 한 두 달 뒤에 이제 소개를 한 케이스죠. 만기는 지금 10월이니까 법 시행 후에 한 5개월 뒤에 만기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. 그러니까 법 만들어지고 막 이제 분쟁이 일어난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피고는 이제 임대인은 이를 거절했고요.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, 그 다음에 피고는 단서로 명도 청구하고, 뭐 이런 사건입니다. 1심하고 2심의 원심의 판단은 원고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. 왜냐, 이런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없다, 더 이상 없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,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, 이렇게 판단한 거죠.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그 원심 판단을 파기한 그런 판단을 했고요.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제 1, 2심 모두 공히 똑같은 판단을 했고, 대법원은 이제 그거를 파기한 셈인데, 요거처럼, 요 사건은 이제 5년이고,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10년이 된 셈인데, 어쨌든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그 보장된 기간을 다 보장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 기회를 가지느냐, 뭐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한번 보시죠.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하급심 판결이 있을 당시에는, 하급심 판결만 있을 당시에 사실 조금 실무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. 그거를 다 보장기간 이후에 보장기간을 확보한 그런 임차인들도 그런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급심 판결, 또 그 반대 하급심 판결,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가 워낙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급심 판결 개수까지도 세고 막 그랬거든요. 어느 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다수 견해와 좀 소수 견해, 어느 쪽이 더 많으냐, 그런 이제 하급심 판결의 수도 좀, 흐름도 좀 보고 그랬는데, 이게 제가 볼 때는 리딩 케이스라 그러나요? 처음에 어떤 이 사건 가지고, 이런 쟁점 가지고
판결을 썼던 법원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금 나름의 그 판결을 쓴 판사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법리를 설치하면서 어쨌든 그 기간 보장 받은 사람이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못 가진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판결을 썼어요. 그게 약간 리딩 케이스가 돼서 그런지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그 선고된 판결들을 보면은 그 판결을 좀 했음인지 하여튼 그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하고심 판결에서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면 이상하다. 법을 그냥 해석해 보면은 입법 취지가 완전히 두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보장받았다고 그래서 이걸 보장 안 해준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. 제 상식으로는 참 그 하고심 판결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지금 제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났던 거죠. 저도 그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제가 맡은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칼럼도 많이 내고 했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. 자, 이 10조의 4 권리금 10조의 4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인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, 그죠? 예외 사유가 없어요. 이 갱신 요구권 행사 다 보장받은 사람은 안 돼.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? 않고. 그 다음에, 뭐 등등. 하여튼 법 규정상으로 보면 법문헌으로 보면은, 인정하는 게 맞다. 이렇게 일단 해석했고요. 그 다음에, 그,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정례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. 그죠? 자, 보세요. 이게 2015년 5월에 만들어졌잖아요. 그 권리금 회수 조항을 만들 때 이런 그 임대차 종료 당시에 남아있는 어떤 가치,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그 물적, 그 다음에 인적, 그 다음에 뭐 그런 가치, 무형, 유형, 자산 이런 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권리금 제도를 권리금 회수권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보장 부분은 5년, 2015년 5월 당시에는 5년이었잖아요. 5년 조항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5년에 불구하고 권리금이 별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5년 보장은 5년 보장이고 그 다음에 권리금은 별도로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다 보는 것이 사실 상식 아니겠어요? 그죠? 자, 그런데 그거를 지금 5년 보장받았다고 그래서 또는 10년 보장받았다고 그래서 그 권리금을 보호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5년 제대로 보장 못 받고 중간에 나간 사람, 뭐 2년 하다 나간 사람, 3년 하다 나간 사람, 심지어 4년 8개월 하다 나간 사람, 이런 사람들은 보호가 되는데 5년 다 보장받은 사람들은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입법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 설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의한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란 것은 결국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경과해서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. 그 신설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를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 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. 입법 자료를 보더라도 없고. 그 다음에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나서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또 있다. 이런 등등을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을 들어서 하여튼 결론을 이제 그렇게 내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 하에서라면 우리가
한번 세입자 들이게 되면 지금 입법으로는 10년 보장하고 그다음 나갈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신규 임차인을 소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신규 임차인은 들어오게 되면 또 10년 보장받고 또 그 권리금 회수 보장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약간 그 이어지는 그런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길어지고 그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어떤 조심을 해야 된다. 임차인을 드릴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 갱신 요구권하고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다. 지금은. 그리고 또 계약 관계 이게 지금 현행 입법하에서 그 갱신 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또는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예외 사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임대인이 그 상당한 노력을 해야만 어떤 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에 조금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. 막연하게 옛날처럼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임차인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그 현행 입법 하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. 큰 오산일 것 같아요.